다만 연령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그 발생이 증가하는데요. 비만이 대표적 위험 인자입니다. 모든 세대 당뇨병 관리가 어렵지만 MZ세대 당뇨병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MZ세대의 당뇨병 문제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실제 환자분을 모시고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칠곡 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민지입니다. 이 자리에 환자분 안은정님과 이를 주치하시는 주치의 우신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Z세대 당뇨병 관리 출연자 안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양대학교 병원 우신영입니다. 안은정님은 당뇨병을 언제 어떤 계기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셨어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 지인들 중에 당뇨병 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21년도에 진단받게 되었고 배가 부르게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는 심한 갈증과 함께 상처 회복 속도가 더디다든지 체력 저하, 불면, 비뇨기 질환, 종아리쥐 등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체감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까운 주변에서 젊은 친구들이 당뇨는 못 보았고 SNS나 여러 당뇨 카페에서는 정보나 소식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분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당뇨병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연령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한 위험 요인에 의해 그 발생이 증가하는데요. 비만이 대표적 위험 인자입니다. 최근 젊은 연령층의 비만과 복부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식습관의 변화, 활동량 감소로 젊은 층 당뇨병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청년 인구의 2.2%, 약 30만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당뇨병 선별검사 시행 권고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요? 교수님께서 정상 혈당이나 당뇨병 진단 기준 혈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40세 이상의 성인, 당뇨병 발병 위험 인자가 있는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검사를 하도록 했었지만 최근에는 35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서 당뇨병 선별 검사를 매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하며 허리둘레 기준, 복부 비만도 위험 인자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젊은 당뇨병이 늘고 있어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나이 관계없이 적극적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뇨병 위험 인자 중에 혹시 어떤 요인이 본인에게 해당되셨나요? 주변의 젊은 분들은 이런 선별 검사를 자주 받고 있나요? 네,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하였던 것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후 불면증과 함께 더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주변 지인들은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서라도 잘 확인하는 것 같고 저와 가끔씩 만나는 자리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자가체열기를 통해서 혈당 체크를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식사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은정님, 실제 당뇨병 관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식사를 건너뛰고 싶은 날도 있고 김밥에 떡볶이를 먹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혈당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선택이든 쉽지 않지만 삶의 균형을 위해 오랜 공복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견과류를 챙긴다거나 김밥에 떡볶이처럼 탄수량이 과할 때는 먹는 양을 조절해보는 등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최근 많은 젊은 환자분들 중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무설탕 음료 등이나 이런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도 섭취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체중 감량이나 당뇨 조절에 있어서 간헐적 단식은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적당한 단백질 섭취도 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을 증가시키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유일하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없는 것이 알룰로스라는 첨가료가 되겠는데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소량씩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당뇨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관리하시면서 본인 터득한 노하우나 관리 팁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요. 특히 식후에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추려고 할 때는 근력 운동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많은 분들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운동이 쉽지 않은데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팁이 있을까요? 그 당뇨 조절을 하는 목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식후 혈당이 피크를 찍기 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짧게라도 5분에서 15분이어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정석 운동 영상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운동 요법이 중요하지만 사실 약물 치료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물 치료 시작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가능한 약을 늦게 복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는정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실제 치료를 받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인가요? 저는 현재 인슐린 주사와 함께 디아미크론 서방전과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복용하는 약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매일 여러 차례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는 것에 용기가 안 났었어요. 현재는 또 인슐린을 맞고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산 효과에 있는데요. 예전에 했던 연구를 보시면은 일찍 당뇨를 조절했던 경우 효과가 당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 좋은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진단이 되셨을 때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 혈당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혈당 조절 외에 혹시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혈당 조절과 함께 혈압, 콜레스테롤을 목표 내로 잘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비만한 경우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제 체중을 충분히 감량하면 혈당, 혈압, 지질 모두 호전될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해에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증상은 없더라도 눈, 신장, 신경과 같은 주요 합병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는정님, 혹시 진단 후에 체중이나 혈압, 지질 이런 합병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하게도 체중을 제외한 혈압, 지질, 합병증은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와 함께 식단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끼 중 다른 한 끼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다른 한 끼는 일반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한 식후 운동을 통해서 체중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모든 세대 당뇨병 관리가 어렵지만 MZ세대 당뇨병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교수님께서는 혹시 진료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에 어떤 점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MZ세대는 상대적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고 비만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당뇨에 걸린다는 선입견 또한 큰 세대여서 당뇨인이라고 규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뇨임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당뇨 증상뿐만 아니라 식단, 약물치료, 체중 증가, 기타 합병증이 부차적인 문제로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관리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건강이 우선이란 생각을 하고 관리를 통해서 몸 건강에 집중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당뇨인을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진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진료 때 당뇨의 심각성,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인슐린 치료를 짧게라도 한두 달 정도 빨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앞으로 나중에 또 이제 인슐린이 필요할 때 거부감이 훨씬 덜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초반에 빨리 당을 낮추는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기간을 드립니다. 보통 1, 2년 안에 빨리 함께 모든 약과 인슐린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써서 빨리 낮추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 짧은
일정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해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잘 관리해 나가자고 그렇게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분과 교수님께서 주신 조언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안은정님, 오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뇨병의 정석은 건강한 당뇨인을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